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과 그다음에 오늘 순서상으로 보면 홍윤숙 시인의 가을 집짓기라고 하는 현대시를 분석하는 시간인데, 자,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모의 평가를 치렀어. 자, 그래서 그 모의 평가 안에 우리가 다뤘던 작품도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작품이 달려 있었던, 오늘 우리가 학습했었던 작품이 담겨져 있었던 현대시 세트를 해설 강의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그 작품에서 실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실전상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들을 거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되는지, 자, 이와 관련해서 너희들한테 문제풀이도 좀 하면서 해설 강의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 자, 너희가 보다시피, 자, 32번부터 34번이 현대시 세트였는데, 자, 김기림의 연륜이라고 하는 EBS에 실려있지 않았던 비연계 작품하고, 우리가 현대시 작품을 분석하면서 다뤘던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 요 두 작품을 가지고 출제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 작품에 관련된 점검도 좀 하면서, 자,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지, 자, 그에 맞춰서, 단계에 맞춰서 해설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면, 자, 32번 문제부터,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따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와 나 두 작품에 관련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거거든. 자, 근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되어 있어. 자, 근데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련된 것들을 문제 풀이할 때는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자, 조금 이따 보고,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자,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2번, 3번은 각각의 한 작품씩과 관련해서 썼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두 작품을 연결해서 썼는데, 자, 이것도 좀 이따가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볼게. 자, 마지막 34번 문제가,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보기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들을 줄기차게 연습을 많이 해왔는데, 자, 일단은 보기를 실전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출제자가 너희들에게 던지는 그 관점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작품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작품을 보기보다는 출제를 어떤 관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안에 정보가 담길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 자, 그러면 정보를 얻어서, 자, 너희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면 훨씬 더 매끄럽고 수월하게 작품 독해를 할 수 있다 그랬어. 자, 근데 오늘은 내가 지금 시험장에서 이 세트를 만났다고 가져가고 지금 풀이를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단계상 보기를 먼저 보고 한번 가볼게. 자, 보기를 봐보면, 자,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일단은 결핍의 상황이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런 시에 나와 있는 보기를, 자, 시와 관련해서 보기를 그냥 주지 않거든. 자, 보기는 평가원에서 특히 출제하는 이 보기는 단 한 줄도 그냥 버릴 만한 보기가 없어. 자, 그러면 시험에 반영되고 이 작품 속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써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결핍의 상황인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삶을 성찰한대. 그 뒤에 예컨대 연륜은, 자, 우리 두 작품에 관련된 언급을 하는데, 자, 가작품에 해당되는 연륜은, 자,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했었던 대장간의 유혹은, 자, 우리가 학습을 해서 또 너희들 머릿속에 있겠지만 현대인이 추구하는 그 편리함에서 그 결핍을 발견한대. 자, 그래서 이런 화자가 결핍을 발견하고 나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보기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일단 상황적인 요인은 결핍의 상황을 담고 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라고 하는 반응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 자, 그리고 그 성찰을 한 후에 그렇게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반응에 대한 정보가 나왔거든. 자, 그럼 어떤 상황과 결핍이라는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성찰이라 내지는 의지라고 하는 어떤 정서 태도와 관련된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보기는 지금 너희들한테 뭘 던진 거냐면 주제의식을 알려준 것이다. 자, 구체적인 것들은 다르겠지만 이 작품은 어떤 결핍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 뒤에 그 결핍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시의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이 보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독해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봐볼게. 자, 오늘은 일단은 작품에 관련돼서 세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실전을 염두에 두고 실전에서 어떻게 썼어야 되느냐와 관련지어서 보는 거니까 시의 어떤 분석 자체가 초점이 되지 않아. 자, 일단은 우리가 실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어떻게 그 과정에서 처리했었어야 되느냐, 자, 이것과 관련된 거니까 시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자, 일단 가시부터 우리가 보면, 자, 내가 지금 여기다 잠깐 써놨지만 우리가 보기에서 얻었던 정보를 일단 여기다 잠깐 메모를 해놨어. 자, 상황은 결핍. 자, 그러면 일단 결핍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상태와 관련된 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난 뒤에, 자,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했으니까, 자, 가시가 전체적인 윤곽은 그런 시일 거야. 자, 한번 읽어보면, 자, 가에서,
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무네야. 자, 서른쯤 되는 그 30회 정도를 자, 무너진 꽃잎파리처럼 자, 휘날려 발 아래 깔린다라고 표현했어. 자, 일단 비유적인 표현도 나오긴 했지만 자, 무너진다고 표현을 했었고 발 아래 깔린다라고 표현했었거든. 그러면 적어도 서른 정도가 되는 그 해, 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관련이 있겠지. 자, 그랬더니 자신의 어떤 삶에 어떤 돌이켜본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은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름같이 피려고 했던 뜻은 날로 굳었대. 자, 구름같이 피려고 했던 뜻은 참 좋은 건데 자, 그것이 날로 굳었다 그랬으니까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인 거지. 자, 왜 자신의 어떤 삶이 그 30회 정도가 되는 삶을 무너지는 듯이 발 아래 깔리듯이 표현을 했냐면 자, 그렇게 뜻은 있었지만 자, 뜻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굳어버렸잖아.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정적인 상태일 거고 자, 우리가 얻었던 정보를 통해 본다면 이 굳었던 것이 결핍의 상황. 자, 굳어 있기 때문에 결핍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황금 두근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자, 근데 여기서 곱다랗게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시어처럼 보이지만 자, 이렇게 날로 굳은 상태에서 곱다랗게 감겼으니까 이 상태는 지금 워딩이 주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긍정적이라 보면 안 되고 뜻이 굳은 상태에서 나이테가 감기듯이 그렇게 쌓인 거니까 이 자체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아까 북에서도 그랬잖아. 이런 결핍의 상태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성찰을 통해서 결핍의 상황을 극복한다 그랬거든. 의지를 가진다 그랬거든. 자, 그럼 그런 이야기가 밑에 나올 건데 자,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자, 갈매기라고 하는 어떤 이 자연물에 비유를 했는데 자,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사놓힌 바다 그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그랬어. 자, 섬으로 가는 행위는 우리가 만약에 정보가 없었다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겠지만 자, 일단 우리가 보기의 정보를 통해서 결핍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 그랬잖아. 자, 그럼 섬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이 섬은 지금 결핍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 자, 그 공간으로서 섬을 설정할 건데 자, 그 뒤에 보니까 빛이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할 것이고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울 거래. 자, 요거는 섬에 관련된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 거야. 아직은 섬에 가지 않았지만 섬에 갔을 때 그 섬은 이런 공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자, 그래서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자, 초라한 경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초라한 경력은 우리가 연결지어서 본다면 서른 나무네. 자, 요것과 연관이 될 건데 서른 나무네가 되는 그 어떤 초라한 경력. 자, 이렇게 피려고 했던 뜻이 굳어버려서 보냈던 그 서른 나무네는 육지 속에 막은 다음에 자, 육지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막아버리고 나서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자, 그렇게 주름 잡히는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뜻이 날로 굳은 상태에서 곱다랗게 감겼던 그 연륜이겠지. 그 연륜도 이 육지에 다 끊어버리고 나서 자, 나라고 하는 표면적 화자가 자, 불꽃처럼 열렬히 살 것이래. 자, 그럼 불꽃처럼 열렬히 사는 그 공간은 섬에 가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전형적으로 육지와 이 섬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육지 속에서는 내가 결핍을 느꼈고 그런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섬으로 가서 그 섬 속에서 나는 열렬하게 살 것이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네. 금방 나랑 같이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보면 보기의 관점상에서 시의 구절구절을 그대로 의미를 입히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읽어버리는 그 시의 어떤 의미 해석보다는 훨씬 더 매끄럽고 그 다음에 관점에 맞는 해석이기도 하면서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가작품을 요 정도로 보기를 통해서 요 정도로 읽어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가작품을 가지고 자, 32번 문제는 문제 발문상으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라 했으니까 가나가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가작품을 읽고 나작품을 읽으면서 가작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작품에 해당되는 선택지를 판단하면서 처리를 하면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작품 읽지 않고 가만 읽었으니까 자, 가에 관련돼서만 한번 따져볼게. 자, 1번 선택지를 보니까 자, 가는 나와 달리. 자, 나와 달리라는 요 부분을 빼고 읽으면 되겠지. 자,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해서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거든. 자, 일단은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자, 그걸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보여줘야 돼. 자, 근데 가시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연에 보면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을 끊어버리고 나서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심히 살 것이다. 열렬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했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보여줬느냐? 그렇지 않지. 나의 어떤 삶의 태도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지. 그 자체가 시간이 급박하게 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거든. 그러면 뒤의 조건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에 해당되는 선택지로서는 틀린 거야. 자, 그러면 가가 틀리면 나에 해당되는 것이 맞더라도 지금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없겠지. 자, 그러면 가만을 가지고 우리는 1번 선택지를 지워낼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2번도 보면 자, 나는 가와 달리. 자, 이번에는 바뀌었는데 가하고 다르게 자연물에 빗대어서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선 달리가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자, 선택지를 분리해 보면 자, 가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성립이 돼야 되잖아.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3년에 보면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사놓힌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라고 했거든.
거거든. 자, 그러면 갈매기라고 하는 자연물에 빗대어서 섬으로 가는 화자의 움직임이 드러났어. 자, 근데 달리라고 했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지. 자, 그러니까 가가 틀렸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3번 보면 자, 같은 맥락으로 가와 다르다고 했으니까 가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색채어를 활용해서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아야 하거든.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4연에 보면 빛이 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할 것이고 무너질 적에 눈빛 파도에 적시울 것이다. 이렇게 색채어를 활용도 했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섬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게 또 틀렸네.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 맞더라도 이 선택지는 정답 선택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다음에 4번 보니까 가와 나는 모두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가만 읽으면 되지. 자, 가는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해서 자, 화자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자, 하강 떨어지는 이미지거든. 자, 그럼 우리가 1년에 무너지는 이런 표현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3년에 보면 자,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라고 내려앉은이라고 하는 그런 하강적 이미지가 있었어. 자, 그래서 그런 하강적 이미지도 성립이 됐고, 자, 그걸 활용해서 화자의 인식, 판단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드러난 거지.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선택지로서는 적절한 거지. 자, 그러면 나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면 아직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가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도 보니까 가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네. 자, 가에서는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가가 틀리는 순간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지. 자, 지금 32번 문제를 너희가 나랑 같이 풀이를 해봤지만 가에 해당되는 선택지가 다 틀렸어. 4개가. 자, 그래서 4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 절반 반쪽을 안 보고 정답을 냈다고 해서 대충 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독해했었던 가에 해당되는 것을 따져봤는데 다 틀렸잖아. 자,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희도 납득이 되잖아. 그러면 시험의 실전에서는 우리가 연습할 때는 하나하나 두 작품을 다 비교해보지만 시험에선 가가 틀린 순간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선택지를 제거해 나가면 이 문제는 32번은 가와 나가 모두 필요했던 문제가 아니라 가 작품 하나만으로 정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야.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보면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따지래.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개를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건데,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가작품 읽었으니까 가에 해당되는 선택지만 판단하고 가는 거야. 자, 1번 선택지를 보니까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자, 그러면 내가 섬에 가서 열렬히 살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이 결핍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맞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절하니까 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와 3번 선택지는 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을 판단할 수 없고 자, 4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는 가나가 함께 묶여 있는데 자, 그럼 가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지면 되지. 자, 4번에서 자, 가에서 난로는 부정적인 상황의 지속적 심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난로가 어디 있었냐면 2연에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난로 굳어.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러면 난로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상황,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심화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피려고 했던 뜻은 긍정적이었지만 그것이 나날이 굳어갔다라고 했으니까 단편적으로 잠깐 굳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굳어갔다는 얘기인 거니까 부정적 상황에 대한 언급도 맞는 거고 지속적인 심화도 맞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선택지로서는 적절하니까 자, 그러면 4번에 가에 해당되는 것은 판단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가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도 보면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부각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또한이 어디 나왔었냐면 맨 마지막 행에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자, 그러면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존재. 자, 그러면 그 맥락으로 본다면 불꽃이 되겠지. 자, 불꽃과 같은 존재와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열심히 열렬히 살아갈 것이라고 했으니까 동질성을 부각한다는 측면 자체가 틀릴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어떤 정보로서는 맞는 얘기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 가에 해당되는 선택지만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따져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34번 문제인데 자, 우리가 보기를 보고 난 다음에 관점을 잡고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가작품을 우리가 독해를 했거든. 자,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 중에서 1번, 2번은 가의 단독 선택지고 그 다음에 5번은 가와 나가 묶여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누면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가와 관련된 걸 먼저 따져보고 나서 자,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나작품 보고 난 다음에 정답을 내면 되고 자, 가에서 틀린 게 있다면 이 문제의 정답을 처리하고 가면 되겠지. 자, 1번 선택지부터 보면 가에서 서른 나무네를 초랑 경력으로 표현한 것. 자, 서른 나무네가 지금 무너지는 꽃잎파리 같다 그랬고 발 아래 깔린다 그랬거든. 자,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초랑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두 개가 연결이 돼. 자, 이렇게 초랑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초라하다와 변변치 않다. 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1번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개연성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 자, 1번의 가에 대한 것들을 자,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땐 맞아. 자, 2번 보니까
자, 2번 선택지를 잘 봐야 되는데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 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불꽃처럼 열렬히 살 것이라고 했고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열렬히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불꽃은 당연히 긍정적 이미지가 맞지. 자, 그런데 이것이 주름 잡히는 연륜. 자, 우리가 아까 시에서도 봤지만 연륜이라고 하는 건 자, 그 뜻이 날로 굳어서 만들어진 연륜이었으니까 부정적이었거든. 그러면 그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자, 그러면 연륜은 뜻이 굳어 있는 상태고 그 상황에서 결핍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자체가 불꽃이지 그 속성을 끊어버리는 수단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 자, 그러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긍정적인 속성인 불꽃이 보여준 열렬한 삶인데 자, 그 열렬한 삶을 이렇게 말해버리면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적절한 얘기가 될 수 없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선택지로서 이미 불꽃에 관련된 것이 의미가 틀려버렸어.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따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실전에서는 2번 선택지를 보고 난 다음에 가에서 독해가 된 상황이라면 2번의 정답을 내고 이 문제는 넘어갔었어야 하는 거야. 자, 5번 선택지를 보면 자,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자, 육지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이렇게 우리가 읽어내면 되겠지. 자, 육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육지에다가 막아버리고 자, 그 다음에 그 육지에서 다 끊어버리고 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 자체가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 맞지? 그러면 그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섬이었기 때문에 자,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 육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틀릴 수가 없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 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5개 선택지 속에서 판단했는데 자, 이 문제는 가에서 정답이 나왔던 문제였었어. 그러니까 나까지 가져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문제를 풀어봤지만 32번, 33번, 34번 이렇게 세 문제 중에 32번 문제와 34번 문제는 가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 자, 그러면 우리가 나작품도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다뤘던 작품이긴 하지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보기에서 얻었던 정보를 아까 가시처럼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놨어. 이 메모는 너희들 머릿속에 있으면 시험장에서 메모 안 해도 돼. 자, 일단 우리가 결핍의 상황이 있다. 그 결핍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그 다음에 그 결핍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시다. 우리가 작품의 개괄적인 주제의식을 이미 보기 속에서 얻었기 때문에 시의 구절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읽으면 되겠지. 자, 읽어보면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자,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어. 근데 이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자,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고 막 쓰다가 망가지면 그냥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물건에 관련된 정보를 너희가 읽어보면 자, 뭔가 어떤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잖아. 자, 그러면 무가치하고 내지는 뭔가 무의미한 존재처럼 느껴지거든.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결핍의 상황이다. 어떤 의미 면에서나 가치 면에서의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느껴질 때, 내가 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자,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자, 왜 그런지는 좀 더 보면 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대. 자,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이 대장간으로 찾아가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럼 적어도 대장간을 찾아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 이미 보기에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나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 자, 그래서 찾아갔는데 자, 그 찾아가서 그 공간 속에서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그 불 속에서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자,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어떤 이 상황에서 나를 그렇게 달구고 벼리고 갈아서 이렇게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의미상으로 대조가 일어날 거고 자, 이것은 우리가 결핍이 됐었던 어떤 의미라든가 가치라고 하는 것을 되찾은 상태, 뭔가 극복된 상태의 언어라고 봐야 되겠지. 시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냈어. 자, 땀을 흘리면서 두들기면서 하나씩 만들어냈다 그랬으니까 전형적으로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저 맥락과는 대조가 되는 걸 텐데 자,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이 호미라고 하는 측면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무쇠낫과 같은 맥락일 텐데 자,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자, 온통 부끄러워지고 자, 직지사 해우소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자,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딘가라고 하는 것은 이 털보네 대장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똥덩이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맥락에서 봤었던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 자,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나 자신이 자, 그럴 때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 의미를 되찾고 그 다음에 가치를 되찾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결핍이 극복된 상태.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 지금 두 작품 너희들이 같이 나랑 해봤지만 자, 내가 줄기차게 우리가 분석 연습할 때 그랬잖아. 보기가 주어지면 그 보기의 관점을 절대적으로 인식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게 되면 시가 훨씬 더 매끄럽게 정확하게 읽힐 수 있다고. 자, 지금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모의평가를 봤기 때문에 모의평가의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해본 건데 지금 너희가 내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기를 바탕
바탕으로 시를 읽을 때 자, 얼마나 시가 원활하게 읽힐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시의 구절구절들을 고생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지 너희가 느끼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작품 끝나고 난 다음에 32번, 34번을 해결했는데 자, 33번 문제는 해결이 안 됐었어. 자, 그럼 33번과 관련지어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2번 선택지 보니까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작품 맥락을 보면 자, 하나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전에 털분의 대장간에서 자, 땀 흘리고 두들기면서 만들어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정성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거고 자, 그의 반면에 한꺼번에라는 말은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가 정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와 대조를 통해서 그 대조라고 하는 기법은 우리가 항상 늘 강조나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표현 기법이잖아. 그러면 이런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어떤 고유성을 부각한다. 자, 그것이 하나씩과 관련된 이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관련된 2번 선택지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3번 보니까 자, 나에서 온통은 자, 온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화자의 어떤 성찰적인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찰적인 시선 자체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전체, 자기가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릴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3번도 맞는 거네. 자, 4번에 관련돼서 나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자,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절박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당면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어떤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의미적인 면이나 가치적인 면에서 결핍을 느끼는 그 상황. 자, 그래서 당장 찾아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상태, 결핍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 감정이 절박하다,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표현인 거니까 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틀릴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4번까지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일 건데 자, 5번은 왜 5번이 정답이 됐냐면 자, 나에서 마구는 자, 우리 마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플라스틱 물건과 관련지어서 나왔었거든. 근데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한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구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맞는 거지. 플라스틱 물건과 관련된 거니까. 자, 근데 저 문맥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그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라는 말 썼거든. 자, 그러니까 화자와 플라스틱 물건 간의 차별성이 아니라 어떤 유사성, 내가 꼭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와 관련지어서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차별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유사성이 돼야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틀렸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작품과 관련된 어떤 현대 세트 전체를 자, 문제 풀이까지 하는 과정까지를 다 너희들한테 보여줬는데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꼭 느꼈으면 좋겠는 것은 자, 이 과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지 물론 나하고 문제 풀이는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처리됐었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줬거든.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점들이 놓쳐졌는지를 자기 점검점을 좀 만들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수능을 위해서 준비할 때 또 어떤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어떤 과정상의 절차를 너희가 좀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자, 원래는 오늘 가을 집짓기라고 하는 홍윤숙 시인의 시를 분석하는 시간이었는데 자, 모의평가를 해설하는 바람에 그 시간은 다음 시간으로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테니까 자, 그 분석하는 연습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이 문제풀이 과정들을 잘 보고 나서 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 자기 점검도 잘 해둬야 될 것 같아. 문제풀이까지 한다고 자, 시간도 많이 길어졌는데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